유동규 씨가 말을 바꾼 것, 거짓말을 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고소할 거다 라던 유동규. 일단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영학 씨가 10억 원 돈을 건넸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이 사람 저한테 데려오세요. 정영학이가 저한테 돈을 줬대요. 그 정영학이 말한 그 말한 게 사실이면 저는 정영학을 고소할 거고요. 지분을 나눴다고 했거든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지도 않을 거고요. 예, 정영학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예. 만나셨던 거죠? 그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요. 만나셨던 시기는 어느 정도예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는 게 유동규 씨의 해명인데, 유동규 씨가 과거 술집에서 얼음통으로 정영학 씨의 머리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 한 술집에서 수익 배분 놓고 다툼 과정에서 유동규가 정영학 뺨 때리고 얼음 담긴 통으로 머리를 쳤다. 복수의 화천대유 관계자에 따르면 정영학이 이 사건으로 자존심에 상처받아 유동규에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녹취록 등을 준비한 거다. 유동규 씨의 변호인은 술 기운에 뺨 때린 건 맞다. 그러니까 해당 폭행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유동규 씨 변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손종희 변호사님, 아니 잘 모르는 사이다,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명했는데 뺨 때리고 얼음통으로 머리 때린 거는 해명이 됩니까, 이게? 일단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가지고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의 관계자가 저렇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녹취록까지 등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 화천대유 관련한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핵심 키맨들이 서로 다투었다, 분쟁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정 회계사랑 남 변호사는 이 사업을 초창기부터 사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최소한 네. 5년에서 7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이상 공을 들였던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구조부터 계약부터 최초의 땅을 사기부터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제 추정컨대 중간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마치 본인이 일을 다 한 것처럼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수익을 벌었으니 내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위세를 가했거나 어떤 갑질,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렇게 복수심에 예. 이런 증거를 수집을 해서 나중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건은 정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된 것도 정회계사가 제출한 자료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녹취록, 그리고 본인이 진술서로서 하천대유와 그 관련 업체로부터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았다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그럼 정회계사가 그 녹취록만 갖고 있고 그 자료만 가지고 있겠느냐. 또 다른 상당한 자료를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핵심은 정 회계사가 지금까지는 일부 이야기한 것만 말고 이거 이해의 전반적인 구조, 예. 관련자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뭐가 뭔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팁을 드리면 취재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을 자꾸 바꾸느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중심으로 의혹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도 그렇고 정영학과의 친분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도 그렇고 자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게 일단은 수상하다라고 검찰도 의심을 하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왜 이런 사람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 중요하다고 본인이 밝힌 대장동 사업을 맡겼느냐의 논란도 일고 있고, 잠시 후에 그 대목은 직접 전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